서양 미술사에서 초상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는 알레고리입니다. 특히 신화 속 영웅이나 현세의 군주를 묘사할 때 알레고리를 씁니다. 오늘은 러시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알레고리 작품을 소개합니다. 드미트리 레비츠키가 1783년 그린 예카테리나 2세 정의의 신전에 선 입법자입니다. 이 작품은 의전용 초상화로서 수많은 상징과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알레고리 초상화로서 시몽 부에의 미네르바로서의 안느 여제와 바토니의 미덕과 악덕의 선택의 기로에 선 헤라클레스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에르미타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이해를 위해 먼저 알레고리라는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레고리는 한국어로는 우화, 풍요, 풍자라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레고리는 등장인물의 속성 또는 화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한 사물들을 빗대어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영웅의 초상화나 바니타스 정물화에 많이 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인물이나 화가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사물들 간에도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인물이 살던 시공간에 등장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를 보실까요? 헤라클레스 신화는 대략 기원전 14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바이올린과 책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올린은 빨라봐야 16세기 초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책은 서양에서는 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각 사물이 상징하는 바를 엮으면 그게 말이 됩니다. 따라서 알레고리 그림을 보실 때는 유치 황당해도 인물의 미덕이나 어떤 교훈을 알리기 위한 방식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83년에 알렉산드르 베즈보로드코 백작은 자신이 후원하는 레비츠키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저택을 꾸밀 그림을 주문하였습니다. 조건은 성 블라디미르 문장이 있어야 하고 인물은 두마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두마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레고리를 담으려면 신화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레비츠키는 당대 계몽가인 니콜라이 리보프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레비츠키가 리보프의 초상화를 그려줄 정도로 둘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비츠키가 직접 이 그림의 의도를 밝혔으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정의의 여신 신전 내부를 나타냅니다. 그 앞에서 패하는 입법자의 모습으로 모두의 평화를 위해 소중한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듯 재단의 양귀비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실 왕관 대신 시민 왕관을 상징하는 월계관이 그녀의 머리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 블라디미르 문장은 그녀가 조국의 선익을 위해 행한 수고가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입법자의 발 아래 놓여있는 책들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독수리는 법 위에서 쉬고 있는데 깃털로 무장한 이 수호병은 법이 온전할 것임을 외칩니다. 멀리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휘날리는 러시아 해군기 위에 그려진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무역을 보호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그림은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정의의 입법자로서의 알레고리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정의의 여신 테미스 신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은 오른쪽 위에 천칭을 들고 눈을 감고 있는 여신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바치고 있는 기단부에는 한 인물의 옆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솔론입니다. 솔론은 그리스 고졸 시대의 유명한 입법가로서 사회가 타락한 가운데 이에 맞서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를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글자가 새겨진 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에 성 블라디미르를 상징하는 붉은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붉은 띠에는 러시아 황실의 쌍두독수리 문장과 러시아의 수호 성인인 성 안드레이를 상징하는 대각선 십자가 문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독수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나타냅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신녀로서 권력을,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에서는 양귀비 꽃을 태우고 있는데
양귀비는 모르페우스에 꽂힙니다. 모르페우스는 평안과 꿈의 신이죠. 그것을 태운다는 것은 그녀가 러시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배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게 된 체스마 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1768년부터 1774년까지 러시아 터키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합니다. 이로써 터키 지배하에 있던 여러 정교 국가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한편 러시아는 정교신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흑해를 통해 서방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인 복다노비치는 러시아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담이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시로 화가를 극찬했습니다. 레비츠키여, 7번째 바다를 기쁨으로 평온케 한 러시아의 신을 새기었네. 당신의 붓질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멸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승리를 나타내었네. 잡지의 다음 호에 이 시에 대해 레비츠키가 응답한 것이 앞에 언급한 레비츠키의 해설입니다. 이 초상화를 바탕으로 1790년 페도프 슈빈이 대리석으로 입법자 예카테리나 2세를 조각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러시아 박물관의 레비츠키 그림과 같은 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화가가 열렬히 예카테리나 여제를 찬양하는 그림인데요. 오늘날 지도자에 대해 용비어 찬가를 부르면 낯뜨거운 일이 되겠지만 전제군주 하에서야 당연한 것이죠. 이상의 알레고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고 너무 오글거려 하지는 마세요. 예카테리나 여제는 정의의 수호자이며 계몽적인 입법가이며 위대한 군주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가져온 피스메이커이며 부국강병을 이룬 통치자이며 정교회 보호자이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